이어서 KGS 가을 학술 발표회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초청 강연자는 성균관대학교 유충식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충식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1994년부터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우리 학회 전담이사를 맡으셨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한국집안신소재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셨고 2018년부터는 국제집안신소재학회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 Geotextiles and Geomembranes 공동 편집장, 터스트 그리고 Soils and Foundations 부편집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유충식 교수님을 초청 강연자로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초청 강연 주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집안 신소재 적용 기술, 기본 개념 및 당면 과제입니다. 한국집안공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불편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초청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정춘기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박두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청 강연에서는 집안신소재, 과거에는 우리가 토목섬유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직도 토목섬유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집안신소재가 우리 건설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한 50분 동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외국 학생들도 많고 해서 발표 자료는 제가 영어로 마련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그 목차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먼저 제가 국제집안신소재학회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학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집안신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지속가능한 건설에 우리 집안신소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는 글로벌 워밍이 과연 우리 집안 공학 분야에 어떤 임팩트를 가하고 있고 집안신소재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내용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방제에 과연 집안신소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최근의 연구 동향 이러한 내용들로 강연을 드리겠습니다. 집안신소재 토목섬유 여러분들 건설 분야에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집안신소재는 집안 흙이나 그다음에 안반의 공학적인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재료로서 우리가 활용이 되죠. 그래서 지오그리드, 지오텍스타일, 지오멤브레인, GCL, 지오셀 여러 가지가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집안신소재는 철도 분야, 교량 건설, 도로 건설, 사면 보강, 해안 침식 방지, 매립지 건설, 그다음에 커널 건설, 댐 건설, 터널, 마이닝,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신소재라는 건 이미 건설 분야에 콘크리트나 강제처럼 일반적인 건설 재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개념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 우리 집안신소재가 활용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안신소재는
공학 재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설계와 재료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신소재학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집안신소재학회는 1983년도에 창립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집안신소재라는 재료적인 그 건설 시장에서 요구 때문에 규모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신소재는 집안신소재의 개발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런 학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IGS 코리아가 있죠. 제가 이제 1994년도에 한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지부가 지방공학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이제 한국 지방 토목섬유 학회로 독립이 되었는데 아직도 한국 지방 신소재 학회 내에 한국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는 이 짙은 청색이 우리가 그 IGS가 지부가 있는 이러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지역이 아직은 좀 미진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지부들이 금년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부가 약 한 47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은 한 4,500명.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한국 그 국제지방신소재학회가 이 업계가 굉장히 그 주도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회원이 약 194개, 한 200개 정도 되는 이런 학회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이제 이름이 있는데 뭐 국내에서도 뭐 대한IM 등등 해서 대여섯 개의 기업 회원들이 있고 뭐 텐사나 휴스코 이런 글로벌한 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IGS가 두 개의 공식 논문집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오 텍스타일 앤 지오 멤브레인 있고 지오 신세틱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지오 텍스타일 앤 지오 멤브레인은 아시는 것처럼 임팩트 팩터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개발하기 위해서 제출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캐나다의 로우 교수하고 제가 이제 공동 편집장을 맡고 있는데 어쨌든 두 논문이 임팩트 팩터가 높고 해서 이 학술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한 이런 학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IGS의 그 운영 방식은 ISSMG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4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지역 대회를 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남미 해서 또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ISSMG하고 거의 같은 그 운영 방식인데 뭐 금년은 지역 대회가 열리는 해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버추얼 컨퍼런스 가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그 연기를 했는데 내년도 지금 굉장히 그 비관적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아마 내년까지는 버추얼 컨퍼런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18년에 2년 전입니다. 거의 2년 전 오늘 그 생각하면 저도 지금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우리 지방공학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역대 가장 큰 국제 지방 신소재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IGS는 타 시스터 소사이티하고 이 연맹을 맺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지방 관련 학회 연합회가 FEDIX라고 있는데 거기에 ISSMG, ISRM, IAEG, IGS 이 4개 학회가 연합회를 이루어서 서로 의견 교환과 기술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뭐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인포메이션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집안 신소재 학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집안 공학회와 그 시스터 소사이티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오신테틱 집안 신소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오그리드, 지오텍스타일, 지오멤브레인, GCL, 지오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오텍스타일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그 흔하게 접하는 이런 재료가 되겠죠. 뭐 직포, 부직포, 그다음에 지오그리드, 보강토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지오멤브레인 방수제죠. 이것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지오넷, 지오메쉬 뭐 이런 걸 지오 컴포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배수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GCL은 매립장의 차수제로 쓰이고 있죠. 이 벤토나이트가 이 지오멤브레인 사이에 제조가 돼서 결국은 방수제로서 우리가 차수제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집안 신소재는 뭐 여러 가지 그 폴리머 재료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토목 섬유라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다 제가 2015년부터 한국 집안 신소재 학회 맡으면서 그때 제가 토목 섬유를 집안 신소재라고 회원의 총의를 모아서 개명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폴리머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폴리머 재료가 이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그 데그리데이션 되는 것에 대한 이 레지스턴스가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설계 연한 동안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내구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안 신소재의 기능은 보시겠지만 필트레이, 여과, 보강, 배수, 그다음에 방수제, 분리, 뭐 이로전 컨트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목적에 맞는 기능의 목적에 맞는 이런 집안 신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는 이제 어떠한 기능에 어떠한 그 집안 신소재를 활용할지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오텍스타일 같은 거는 뭐 기능이 많죠. 보강부터 분리, 배수, 뭐 다양한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면 좋은 건설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안 신소재는 일회성 용품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드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재료적인 특성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인덱스 프로퍼티 우리가 콘크리트도 압축 강도, 강제도, 인장 강도를 설계 내용에 반영하듯이 이러한 집안 신소재도 강도라든지 인장 강도라든지 배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인증받은 그러한 값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안 신소재는 집안 내에 포솔돼서 활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테스트를 또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풀아웃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집안 내 포설이 됐을 때 성능을 표현을 해주는 이런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준에 맞는 우리 뭐 ASTM이라든지 KS 규격에 맞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통계입니다. 세계적으로 집안 신소재가 활용되는 통계인데 총 2017년 기준으로 52억 평방미터의 집안 신소재가 활용이 됐고 아시아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23억 평방미터. 그다음에 북미, 그다음에 유럽 뭐 이런 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개발되는 이런 국가, 특히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는 그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총 그 판매 규모를 보게 되면 한 50억 US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미래가 밝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게 지오 멤브레인입니다. 지오 멤브레인, 그 방수제로서 활용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오 텍스타일, 지오 그리드 이런 순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 신소재는 이제 그 건설 분야에서 일반적인 건설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안 신소재가 기치로 내거는 또 다른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집안 신소재를 활용을 함으로써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건설이 가능하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안 서스테이너블 컨스트럭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워밍 잘 아시겠지만 이 산업사회 이 발전을 때문에 약 1도 이상의 이 지구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30년이나 2052년 되면 한 1.5도까지 더 증가를 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도까지만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1.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0.3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글로벌 워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상청 통계 자료인데,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도 한 0.6도 정도 올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세계적인 그 증가 추세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 건설 분야도 글로벌 워밍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워밍을 통해서 태풍이라든지 집중 강우, 금년에 사실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본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그 IGS 회장을 하다 보니까 유럽 이 기술자들, 유럽에 있는 기관들이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미국보다도 이 지속 가능한 가능성,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파리 어코드에서 그 미국 대통령이 그거를 깼듯이 어쨌든지 간에 유럽에서는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 푸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모델로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자연 이 내추럴 리소시스를 활용하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이 바뀌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그 기술위원회라든지 국가적으로 유럽 그 EU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도 마찬가지로 이 건설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기술, 그다음에 신재료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이 집안 신소재가 어느 정도의 그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쭉 스터디를 한번 해보고 서치도 해봤는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나 관련된 건설이 이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에너지 사용의 한 36%가 된다. 엄청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탄소량도 약 40%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건설에서 이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우리가 이 글로벌 워밍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건설 프로젝트도 글로벌 워밍에 대한 지수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프로젝트의 성격이 어떤 거냐, 또는 어떠한 이 건설 재료를 활용을 하느냐, 건설 재료의 이동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프로젝트의 이 현장의 그 레이아웃은 어떠냐, 이런 것을 통해서 서스테너빌리티의 인덱스를 추출을 하고 그걸로 현장을 관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라든지 또는 기타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는 BSI라는 이런 데 다 기준이 설정이 돼 있어서 계산을 해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좀 더 브로드한 이런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카본 풋프린트라고 하죠. 카본 풋프린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한 것이죠. 그래서 교토 협약에서 말하는 카본 풋프린트는 제가 우리나라 용어로도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탄화수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성분들을 통틀어서 카본 풋프린트라고 하고 이거를 이게 결국은 온실가스로 인해서 연관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서스테너빌리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는 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소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화학적인 가스 성분뿐만이 아니라 이 산성화, 부영향화, 오존 고갈, 오존 생성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에서도 이 건설 재료의 이를 어떻게 채취를 하느냐, 재료의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건설 재료 예를 들어서 뭐 집안 신소재라 같으면은 어떻게 제조가 되느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수치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유럽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간단한 그 예인데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와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되겠죠. GWP라고 하는 이런 지수로 하나 표현을 해서 현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카본 풋프린트가 나오는지에 대한 값을 가지고 현장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 보신 슬라이드인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집안 신소재가 어떠한 방법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부분에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09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유럽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벌써 한 10년이 넘은 보고서인데요. 그만큼 유럽 사람들이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그 경각심이 높은 거죠. 그때 당시에 오른쪽에 이제 그 보고서의 타이틀이 있죠. Sustainable Geosystems in Civil Engineering Applica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저 타이틀 구글에 치면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지오신세틱스 매니팩처러와 관련된 기술자들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집안 신소재를 활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든지 카본 풋프린트를 줄일 수 있는 정량화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뭐 보강토 여러분 제일 그 손쉽게 와닿으실 수가 있을 건데 보강토 기존의 그 콘크리트 통벽을 보강토로 대체를 했을 때 뭐 이거는 뭐 사이즈 스페시픽한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 현장에서 약 4m 되는 옹벽에 대한 이 콘크리트 옹벽을 보강토를 했을 때 글로벌 워밍 포텐셜은 한 80%, 그다음에 CED는 큐뮬러티브 에너지 디맨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요구되는 용량이 되겠죠. 그것이 한 70% 이상 줄일 수 있었다 하는 이런 이게 이제 이 지완 신소재라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계산 방법으로 다 계산을 해서 나온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우리가 일반화해서 그 수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 한 7m 되는 용벽을 집안 신소재를 이용을 한 슬롭으로 대치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한 70%, 80% 되는 그러한 그 글로벌 워밍 포텐셜을 줄일 수 있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방성토 시에 일반 무보강 그 제방과 보강 제방을 비교를 했을 때도 이 카본 풋프린트의 저감이 30% 이상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건설 포장할 때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층이라든지 보조 기층에 지오 그리드라든지 지오 텍스타일 같은 보강재를 설치를 하게 되면 두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추럴 리소스가 되게 자갈이라든지 뭐 이런 분량 그 용리 그걸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보강을 통해서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든지 큐뮬러티브 에너지 디맨드를 8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이런 보고고요. 도로 건설 때 또 이제 배수를 위해서 우리가 필터 젤을 내추럴 머티리얼로 사용을 할 때와 이 지오 텍스타일이라든지 지오 컴퍼시라든지 배수제를 활용을 했을 때 비교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A는 컨벤셔널 디자인이 되겠고 케이스 B는 얼터너티브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뻘겋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지금 왼쪽에 하늘색 막대가 일반 컨벤셔널 디자인이 되겠고 오른쪽에 까만 막대가 집안 신소재가 보강이 된 그런 그 설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큐뮬러티브 에너지 디맨드하고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뭐 한 80% 이상 저감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레네지도 마찬가지죠. 매립지 설계 때 우리 건설 때 우리가 드레네지를 위해서 자갈층을 사용할 때와 그거를 자갈층을 지오 컴포짓으로 대체를 했을 때의 비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한 60% 이상의 글로벌 워밍 포텐셜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이것도 또 한 가지 매립장인데 이것도 자갈층을 지오 컴포짓으로 활용을 했을 때의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GCL 차수제가 되겠죠. 기존의 컴팩티드 클레이 라이너를 GCL로 대체를 했을 때 결국은 두께도 줄일 수 있고 점토 대신에 자연재료의 사용량을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효능으로서 글로벌 워밍에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철도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이 그 진동 저감을 위해서 지완 신소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건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옵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인근에 설치를 해서 진동을 막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오그리드를 포설을 해서 진동을 흡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컴포짓 슬리퍼라고 해서 특별한 그 슬리퍼 형태로 진동을 저감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지오폼, 뭐 EPS가 되겠죠. 결국은 지오폼을 활용한 이런 방법들, 그다음에 스톤 컬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바이브로 컴팩션으로 사전에 동다짐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오그리드라든지 그다음에 지오폼이라든지 집안 신소재를 활용한 이러한 이 진동 대책 공법이 기존의 콘크리트라든지 이러한
이 보강공법보다 경제적인로 성능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가 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공법별로 비교한 거고 어쨌든 집안 신소재 우수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건 이제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한 트럭에 우리가 적재할 수 있는 GCL이 과연 기존의 이 매립장의 그 컴팩트 클레이 라이너에 사용하는 점토를 얼마큼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트럭의 GCL이 150톤의 150 트럭의 클레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집안 신소재를 활용을 함으로써 내추럴 리소스의 활용을 줄일 수가 있고 내추럴 리소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집안 신소재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온실가스 저감에 어떤 직접적인 그런 그 효용이 있을 건가 한 이런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한 연구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집안공학회에서도 한번 발표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강토라든지 보강 사면 건설할 때 어쨌든 바텀업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집안 신소재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 집중강우로 인해서 뭐 석선이 없어지고 따라서 집안의 강도가 저하돼서 이제 붕괴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설계 때는 배수가 잘 되는 DCM제를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좀 더 배수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 보강토의 그 핵심은 뭐 보강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뒤채움 흙도 있을 수가 있겠고 배수 시스템도 있을 수가 있겠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뒤채움액이다. 결국은 뒤채움 흙의 성능에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집안 신소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포설을 해도 뒤채움 흙의 성능이 떨어지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금년에 많은 뭐 비 때문에 옹벽도 붕괴가 되고 산사태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강우를 빨리 배수가 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제가 꽤 됐습니다. 연구한 지가.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집안 신소재를 건설할 때 포설을 하기 때문에 집안 신소재가 보강토라든지 보강사면에서 이제 보강재로 활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보강재에다가 배수 기능할 수 있는 이 부직포를 결합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거는 한 5, 6년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이런 세팅으로서 한번 이제 실험을 좀 해봤죠. 과연 이 보강재가 배수 기능이 있는 거와 없는 것이 어떠한 차이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지오그리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거의 일반화됐습니다.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하이브리드 레인포스먼트라는 용어를 이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지오그리드하고 그다음에 지오텍스타일을 결합을 하게 되면 보강 효과와 평면 배수 효과를 이제 같이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강우가 왔을 때 이
평면 배수를 통해서 뒤채움제의 석션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도 여러 번 했고 뭐 수치해석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개념은 다른 연구자들도 무수히 많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를 해서 이미 여기에 대한 그 내용들은 각 검증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제품도 기존에 나와 있습니다. 뭐 파라그리드 해가지고 이 글로벌 그 집안 신소재 매니팩처러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실험이죠. 이거는 꽤 오래됐는데 뭐 상사 법칙 맞추기 위해서 지오그리드를 리브를 제거를 해서 강도도 줄이고 거기다가 배수제를 실제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텐시오미터라든지 포어 프레셔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포설을 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팅이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OGG가 오디너리 지오그리드니까 배수 기능이 없는 지오그리드가 되겠고 HGG가 하이브리드 지오그리드가 되겠습니다. 배수 기능이 있는 거. 이제 보시게 되면 신기하게도 벽체 변이가 뭐 시간에 따라서 그 벽체 변이에 대한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변이가 굉장히 줄어드는 걸 30% 이상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를 촉진시킴으로써 이 지체음흑의 석션을 유지를 해서 강도와 강성도를 유지를 함으로써 변이를 줄일 수 있다 하는 이런 것 개념적인 내용들이 검증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PIB로 한번 그려본 거고요. 왼쪽은 수평 배수 성능이 없는 지오그리드, 우측은 배수 성능이 있는 지오그리드를 도시를 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변이의 저감량이 뭐 30% 이상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배수를 원활하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걸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존 맥카튼이라고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샌디에고 교수인데요. 아주 지금 젊은 교수인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분입니다. 지오 서머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먼저 이제 우리 지오신세틱 시스템에 지오 서머이라든지 어쨌든 히소스를 주입을 해서 배수가 되게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어쨌든 이 러프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이 검증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먼저 실험도 해보고 뭐 수치 해석도 해보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그 배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평 배수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검증이 됐고 거기다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뒤체음 흙 내에 온도를 증가시키면은 과연 배수가 촉진이 될까 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해보니까 되더란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 흙입자와 물의 열 팽창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흙입자의 열 팽창이 지수가 크기 때문에 더 팽창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화된 또는 그 습연 흙에다가 온도를 올리게 되면 온도를 올리는 히소스 주변의 포어 워터 프레셔가 증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소스와 그 수평 배수 성능을 가진 그런 집안 신소재를 가깝게 놓으면 배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실험을 또 해봤죠. 그래서 히소스를 주는 실리콘 얇은 실리콘 관에다가 이제 뜨거운 그 물을 우리가 그 배수 펌프로 주입을 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히소스를 주면은 훨씬 더 그 옹벽에서 나오는 배수량도 체크를 하게 되면 훨씬 많고 변이도 상당히 30% 이상 줄일 수 있다 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PIB로 그린 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평 아무것도 안 한 보강만 했을 때와 수평 배수와 보강했을 때, 그다음에 수평 배수 보강, 그다음에 히트 열도 같이 가했을 때 보시게 되면 뭐 확연히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충분히 이제 거기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히트 서플라이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거는 이제 아직도 연구 중이고 뭐 그것이 뭐 솔라 에너지도 될 수 있을 거고 또는 뭐 셀프 히팅 지오신세틱도 될 수 있을 거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뭐 이거는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료하시는 분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 강우가 왔을 때 이런 방법으로서 배수를 촉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히스를 그 열을 토목 그 집안신소재 주변에 가하게 되면 집안신소재가 폴리머 제로인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세팅이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 열과 배수 이런 세팅을 충분히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집안신소재의 그가 열을 받아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물론 이게 이제 단기 실험이지만 장기적으로도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성능 저하가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이 히팅을 통해서 집안신소재 주변의 이 포화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찰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했다. 뭐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개념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런 공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이미 그 컨솔리데이션에 열을 가해서 촉진시키는 이 공법은 이미 이제 동남아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우리 같이 한번 연구를 계속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신소재가 방제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일본 내서 2011년 도호쿠 월스퀵 때 쓰나미로 인해서 이 쓰나미 방지 그런 그 시월이라고 하죠. 이거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츠오카 교수와 그 그룹들이 과연 집안신소재가 어떻게 여기에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까 또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뭐 다츠오카 교수 워낙 그 아이디어가 그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 보시는 게 일반 그 전에 컨벤셔널한 시월이 되겠고 밑이 이제 보강된 시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인뱅크먼트에 콘크리트로 처리를 해서 이런 구조물로 활용을 하는데 뭐 간단하게 저 일반 컨벤셔널한 시월을 보강토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험을 보게 되면 여기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른쪽에 가능하실지 모르겠네. 지금 안 되네. 이거 앞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다시 아까 거기 이거 그 사진 한번 클릭 안 될까요? 지금 이제 쓰나미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쓰나미로 인해서 원류로 인해서 일반 그 컨벤셔널 시월은 다 뭐 이로전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 다 이로전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거의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눌러주세요. 이건 이제 보강 시월이 되겠죠. 동일한 그 충격의 그 쓰나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보강 효과로 인해서 시월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집중 강우로 인해서 범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터졌는데 뭐 범람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 원료로 인해서 어쨌든 구조물에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가 보강 그 제방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원료는 되지만
원료만 됐지 구조물은 인텍트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방제의 개념으로서 충분히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방제 개념의 집안 신소재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신소재도 이제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지오그리드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오그리드가 뭐 골자라든지 흙의 인터락킹을 유지하게끔 해서 컨파이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 근데 이거를 좀 눈으로 봐야죠. 실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이건 텐사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텐사에서 지금 이 철도의 이 노상의 철도 도상의 이 컨파인먼트를 지오그리를 통해서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의 여러 가지 공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KTX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도상이 많지만 사실은 아직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이 자갈 도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예. 보시게 되면 이제 열차가 진행함으로써 이 자갈 도상이 진동을 가하게 되고 결국은 주변으로 퍼지는 이런 현상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지오그리드가 어떤 컨파이닝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그걸 이제 검증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결국은 보시기처럼 이 검은 양쪽에는 검의 지오그리드가 결국 위에서 눌러주는 힘을 컨파이닝을 통해서 구속시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집안 속에 있으니까 보지는 못하니까 이거를 좀 정량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기 위해서 펜스테이트하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하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스마트 락이라는 거를 개발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스마트 락인데 저기 센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센서가 이 스마트 락이 이제 자갈을 대체하는 건데 그것이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실험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돌리면 그 센서가 지금 화면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저놈을 도상에 집어넣으면 결국은 지오그리드와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에 이제 계속 하중을 준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스마트 락에서 온 센서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왼쪽이 보강 안 된 경우, 오른쪽이 보강된 경우인데 지금 이제 초기라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쭉 가시다 보면 보강 안 된 경우는 이 자갈이 이 이동이 엄청나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대신에 오른쪽에 보강이 된 경우는 거의 일정한 위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보겠는데 지금 왼쪽을 보시면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겠죠? 네, 지금 막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네, 더 움직일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오그리드가 이 자갈 도상이라든지 흙하고의 인터액션을 통해서 구속 효과를 어떻게 주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하게 되면 왼쪽이 요거는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무브먼트니까 수평 변이를 표현을 한 건데 보강이 된 경우하고 안 된 경우하고의 차이를 엄격히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로테이셔널도 보시게 되면 지오그리드가 들어갔을 때 회전이 현저히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이걸 통해서 지오그리드의 효과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량화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집안신 소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좀 이렇게 좀 연구를 좀 활발히 했으면 좋겠어요. 재료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 전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예. 이 위킹 지오 텍스타일이라고 해서 흡수력이 엄청나게 강한 이 지오 텍스타일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텐칼테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큰 클로즈업인데 파이버 위킹 파이버를 이제 물을 흡수하는 파이버와 기존의 그 파이버를 그 통합해서 이제 지오 텍스타일을 하나 만든 건데 결국은 이건 이제 물이 문제가 되는 그런 현장에 적용이 됐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로 현장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강우가 왔을 때 결국은 도로 이 기층이나 보조기층 이런 데 이제 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성능이 저하가 되는데 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듈러스도 감소가 되고 강도도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1호전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이 위킹 지오 텍스타일을 포설을 해서 물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했을 때 어떤 효과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위킹 지오 텍스타일을 이 도로 포장 구조체에 설치를 했을 때 결국은 이 분리 효과와 캐필러리 배리어라는 효과죠. 캐필러리 배리어는 토목스 섬유가 배수 성능 강하지만 불포화됐을 때는 굉장히 이 투수성이 작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불포화된 지오 텍스타일이 결국은 이 차수 역할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세퍼레이션과 캐필러리 배리어 효과로 이 모듈러스를 강성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 수평 변이라든지 배수를 통해서 이 모듈러스를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위킹 지오 텍스타일로 인해서 이 도로의 포장 구조체의 강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위킹 지오 텍스타일의 그 흡수력을 배수 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소일 컬럼에다가 텐시오미터를 설치를 하고 실험을 한 건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이제 지금 보시면 까만색은 그 위킹 그 일반 지오 텍스타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하얀 그 심볼은 위킹 지오 텍스타일이 되는 거죠. 보시게 된 것처럼 확연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킹 지오 텍스타일을 통해서 이 모이스처의 다시 말해서 함수량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다는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1시간 동안 여러 내용들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오 텍스타일 이 집안 신소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 지오 신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서스테이너블한 건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경제적 이런 지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집안 신소재가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국 집안 신소재가 국내외적으로 더욱더 성장을 하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에 건승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초청 강연을 해주신 유충식 교수님께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패는 정충기 회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감사패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유충식 교수, 귀하는 한국집안공학회가 주최한 2020년 가을 학술 발표회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집안 신소재 적용 기술, 기본 개념 및 당면 과제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해주셨기에 전체 회원의 총의로 한국집안공학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9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지방공학회 회장 정중기 축하드립니다.